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족냉증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에도 손발이 차가웠기 때문에 대부분 무심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손발에 냉감을 느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수족냉증은 자칫 손발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수족냉증은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이고 대부분 생리적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상에 불편함이 있다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간혹 심각한 질환의 중요한 신호적 징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하면 자칫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레이노병, 그리고 버거시병,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레이노병은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동맥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창백해졌다가 차가운 자극이 제거되면 다시 푸르스름해지고 갑자기 충혈되면서 발적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궤양이 생기거나 괴사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만약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레이노 현상 혹은 2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레이노라는 이름은 1862년에 해당 질환을 처음으로 보고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레이노병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발이 차다고 무턱대고 인삼이나 홍삼, 생강이나 계피 등의 열성 약초나 식품을 복용하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기운을 보하고 열을 내는 효과가 있는 식품들은 레이노 현상의 악화 원인이 됩니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버거시병이 있습니다. 버거도 의사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버거씨는 이름에 한자, 씨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냥 버거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말초동맥이 좁아지거나 폐색이 되면서 손발로 가는 혈류순환이 차단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파래집니다. 보행 중 갑자기 장단지에 통증이 유발돼서 주저앉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동맥혈관이 완전하게 폐색이 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상처가 헐면서 급격하게 괴사가 일어납니다. 치료를 해도 결국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거시병도 무작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흡연 중이라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레이노병이나 버거시병은 거머리 요법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머리인데요. 거머리요법은 살아있는 거머리를 물려서 치료하는 생물요법으로 미세혈관을 재생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소염 진통작용, 조직 재생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는 썩어가는 조직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머리요법이 죽은 피를 빨아먹어서 효과를 낸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 죽은 피는 없습니다. 출혈이 목적도 아닙니다. 거머리요법의 효과는 거머리가 피를 빠는 동안 300개의 촘촘한 치아 사이에 있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60여 가지의 생리활성 물질에 의한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히루딘이죠. 동맥경화증과 당뇨병도 손발을 차갑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만약 이들 질환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유발되었다면 이미 심각하게 좁아져서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70% 이상 막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손발의 조직이 괴사되는 경우 절단해내기도 하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무작정 체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거나 혹은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일상적 생활이 불편한 경우는 반드시 원인 질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족냉증으로 소중한 팔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